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이 인사 말씀을 하실 분은 최영태 민생평화광장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아까 제주 가시는 대로 대타자로 제가 마이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여기에 들리질 못해서 1주년 동안 이 민생평화광장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져서 지금 6시에 교육청에서 그 비판 대회를 해서 거기 가야 하는데 먼저 약속이 돼서 일로 오다가 김대중 대통령께 제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지하로. 교육청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된가? 최경환 민생평화광장에 참여해야 된가? 함께 민생평화광장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합법이 안 됐으니까 야당이 무력해서 세월호 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가 곁들여져 있는 것은 야당의 무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로 앞으로 2년 후에 국회에 최경환 공보비서관을 반드시 보내서 전교조를 재합법시키는 데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가락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오셨군요. 아무튼 광주의 이 무력한 이 의원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없이 저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야당인가? 도대체 뭘 하기에 저렇게 무력해서 전교조가 이 지경에 오도록 했는가? 국민이 심판을 해서 17개 교육감 중에 13 교육감, 이제 전교조 8명, 친전교조 5명에서 13분을 이렇게 선출해서 참교육을, 진보교육을 제대로 하라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신년 노릇한 법관들이 법외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비통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싸워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럴수록 잘 단결해야 되지 않냐. 특히 우리 광주는 투쟁에 앞서 단결이라는 그 자체가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잘 단결해서 뜻을 모아 반드시 다음에 최경환 공보비서관님을 국회로 보내셔서 여러 일도 도모하시겠지만은 전교조를 재합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로 포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석해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하자고 했는데 지난 5월달을 못했어요. 또 4월도 제가 기억하기도 못한 것 같은데요. 뭐 선거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오늘 9번째 포럼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이 19일이니까 나흘 전 6.15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 14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14주년입니다. 그래서 14주년 기념하고 또 아까 윤철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창립 1주년도 기념해서 우리 이번 구차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구차가 이번 주제고 다음 달은 이제 24일날 호남 불균형 불평등 문제 대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서울에 호남 출신의 유력 인사들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 미래 포럼이라고요. 전 복지부 장관을 지내시고 한 분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 달에 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 한 2달 쉬었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아주 귀한 분이세요. 원래 지금은 인도 델리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특히 한국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국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까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외국인들은
나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누가 옆에 물어보아서 좀 들었습니다. 74년생이시랍니다. 74년생이 지금 몇 살이에요? 네? 40살이니까.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셨고요. 일본 저희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고 여름마다 한 달하고 두 달로 와서 공부를 하십니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세종연구소, 경남대 기독문제연구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펠로우십으로 오랫동안 저랑 같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 김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김 대통령을 만나서 토론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평양도 다녀오시고, 인도가 북한을 접근하는데 항상 찾는 분, 인도 정부가. 그래서 인도가 아까 물어보니까 중국, 러시아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5번째로 북한하고 교육 관계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렇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돈벌이하고 교육하고 하는 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한 달 전에 페이스북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원래 항상 강의를 영어로 하시는데 통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는데 공주에게 내려서 통역은 오늘 오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통역이 그때 말씀하셔서 통역을 준비 안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한국어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띄엄띄엄 하더라도 우리 한국말로 해보고요. 저는 인도말 하나도 모릅니다. 영어도 약하고요. 특히 우리 우리 성함이 어떻게 서성 손희경. 저요? 네. 제 이름은 손희경입니다. 네. 우리 손희경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 그러나 뭐. 네, 그래서 혹시 다 이게 안 하시는데 한국말로 단어를 옮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8시까지 끝내려고 하고요. 주제는 이제 인도인이 바라본 김대중 대통령과 햇볕 정책을 주제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좀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잡아가야겠네요.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한번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말을 다 이해하시면 한국말 잘하시는 겁니다. 방향에 앞서서 좀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발표한 것 없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햇볕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말이 부족해서 어떻게 좀 제가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을까, 저 마음 제가 진짜 좀 걱정합니다. 오늘 주제로 좀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 인연을 좀 말씀해 어떻게 만나셨는지. 김대중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한번 박사 공부가 끝난 후에 제가 햇볕 정치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김대중 도서관 좀 그쪽으로 좀 연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럼 거기에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그 초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거의 2시간 정도 계속 햇볕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7년 다시 그 펠로로 김대중 도서관에서 그때도 한두 번, 세 번 정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해마다 제가 6월 행사 거기 서울에서 거기에서 거의 해마다 제가 거의 7년 계속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제가 해마다 거기 가서 좀 저도 거기에서 계속 같이 운동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소정하게 올해 제가 거기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억 진짜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쪽으로 많은 여행들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는 가본 분들 있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인도에 간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 몇 군데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도 가고 싶으면 아마 한꺼번에 다 인도 전국 여행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라가 크고 그리고 교통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지금도 KTX 같은 것 없고 그냥 일반 열차로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 인도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2번 정도 한 번 북인도를 여행하고 한 번 남인도로 이렇게 좀 북인도? 북인도하고 남인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 아마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북인도로 가면 아마 인도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타지마할 델리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가면 뉴델리에서 거의 200km 정도 그래서 타지마할 가보만 있습니다. 그리고 뉴델리도 여러 가지 뉴델리도 우리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로 1911년부터 우리 수도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그 이슬람 거기 인도에 올 때도 거의 1000년 정도 뉴델리가 아주 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뉴델리도 아주 그 다음에 자야푸르 델리에서 그것도 가깝고 거기에서 아마 자야푸르 가면 거기 무슨 그 옛날 그 왕 시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거기 모누멘트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볼거리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처님 믿는 분들이 인도에 가고 싶으면 가야라고 합니다. 가야. 여기 가야 있었잖아요. 그 삼국시대. 그때 그처럼 우리나라에도 가야 하나 도시 이름입니다. 그 가야에서 아주 부처님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절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막 가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저는 인도 인구가 얼마나 되냐고 우리가 한 5, 6억 된 줄 알았더니 12억이라 중국이 13억, 14억인데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 따라잡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1등 될 거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인지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나라죠. 엄청난 나라. 아시아 이런 국가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근데 월드컵 축구는 잘하냐 그러니까 120 몇 등이네요. 그래서 이건 월드컵도 못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도 분들을 보면 영화로나 이렇게 인도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아주 영화의 나라인데 그 인도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참 멋있죠. 고혹적이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정의근 선배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 생각만 하고 싶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눈이나 콧날이나 이렇게 남자들도 마찬가지 인도분들 이렇게 조각상 같지 않습니까?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미시라 교수님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도 폭 빠져보고 싶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 해서 숙소를 잡으려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자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오늘 밤 걱정됩니다. 그러시고요. 이제 주제 발표를 천천히 이제 충분하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 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광주에서 여기 위대한 그 민주주의하고 여러 가지 운동대에서 아주 유명한 제가 여기에서 발표하게 되는 것도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주신 최 선생님에게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자기 인사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거기 동학 운동 공부를 할 때도 광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 운동 공부할 때도 현재 역사를 공부할 때도 광주 이야기를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기 인사 말씀 진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인도인이 바라본 김대중 대통령과 햇볕 정책. 제가 오랫동안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신지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대 지난 100년 동안 아마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몇 인물까지만 제가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레크 월레샤, 그리고 한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미래를 대해서 더 아주 평화스러운, 아주 좋은 세상 만들려고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치하는 분들보다 아마 이런 분들이 좀 더 깊은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는 그냥 여당 야당 말고 좀 큰 자기 역사도 알고 전 세계 역사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아마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공부했지만 그래도 김대중 도서관 가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몇만 번 책 정도 혼자서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많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역사를 배우고 전 세계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말씀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 보면서 그런 말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아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많은 것을 더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행동하는 양심. 그냥 학자처럼 그냥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행동 안 하면 그것도 아마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것을 다 배우고 나서 더 그런 넓은 마음 갖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 운동해야겠다. 우리 더 계속 노력해야겠다. 이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 계속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대한 간디 선생님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거기 좀 우리 공부하면 아마 아주 거기 아주 거기 보통 그 시대에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독재 정부가 여러 나라에서 만약에 동남아시아 공부하면서도 거기도 수카르노 수하르토 있고 만약에 파키스탄 제가 인도 옆 나라 파키스탄에서도 독재가 있고 여러 나라에서 독재 정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어떻게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중심으로 열심히 운동합시다고 아마 그런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제가 안 하고 아마 한 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보통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된 후에 그때도 보여주신 그 모습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97년 그 선거 후에 98년 보통 그때 그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님은 무슨 감옥 무슨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대통령 된 후에 그분들한테 무슨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민주주의에서 아주 좋은 왜냐하면 그냥 계속 만약 용기인 그것 꼭 좀 그것 민주주의 정치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위대한 간디 선생님도 사람을 싫지 않고 사람의 나쁜 행동만 싫자 그런 말씀 계속 하셨습니다. 사람 싫지 말자 사람의 나쁜 행동만 그래서 그것만 없어버리고 사람을 계속 우리 키워보자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제가 그때 한국 정치를 잘 몰랐지만 처음으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정치자들이 요즘은도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어버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 반대하는 사람도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그리고 큰 비전, 큰 픽처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이게 노태우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공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겁니다. 경제 발전 어떻게 나갈 겁니다.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문제로 계속 복수만 하고 싶으면 우리 미래를 없을 겁니다. 이런 아마 좋은 것을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수 말고 우리 계속 미래로 생각하고 우리 계속 노력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민주주의하고 인권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속 거의 40년 동안 적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그쯤에서 보통 97년 그 IMF 위기 때 여러 가지 학자분들도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민주주의하고 경제 발전 이게 반대예요. 이런 의견도 많은 여기 신문에서도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책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 계속
우리 민주주의 방법으로 경제 발전 꼭 할 수 있다. 그런 계속 그런 약속하고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대한민국 아주 빠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동남아시아도 보다도 더 빠르게 다시 경제 발전 어떻게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인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좀 생각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 같은 사회주의 그런 나라하고 인도 같은 민주주의 나라를 우리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빠르게 경제 발전하고 싶으면 사회주의 아니면 무슨 독재로 가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빠르게 경제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인도가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전에 믿지 않고 계속 독재 정부를 반대하고 계속 민주주의로 우리 경제 발전 시킵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인권 대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인정받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마 김대중 대통령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전 세계 역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아주 유니버설 같은 그것 길로 아마 우리 앞으로 평화스럽게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두 번째가 햇빛 정책. 이게도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한반도를 공부할 때 대부분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전에 우리 남북 무슨 북한하고 한국 이렇게 우리 많이 비교했습니다. 북한 거의 좀 똑같아 그런 느낌이 갖고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서로 경제 경쟁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좀 같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햇볕 정책 나오고 그 나온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된 후에 전 세계에서 인도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 아주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보통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통 북한하고 한국 싸워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후에 북한만 싸우고 대한민국 계속 합력하고 싶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많이 도와주고 북한에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계속 그 북한 하이픈 남한 이런 표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줄어들이고 대한민국 얼마나 잘하는 나라야 이것 좀 더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리고 햇빛 정책을 보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무슨 아이디얼 폴리시 아이디얼 무슨 프래그매틱 아니고 프랙티컬 아니고 현실적인 아니고 반대로 너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인 정책으로 제가 봅니다. 햇볕 정책을 제일 중요한 것 왜냐하면 우리 북한 문제, 북한 대해서 우리 제일 어려운 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 대해서 우리 아는 것 거의 없습니다. 너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 아는 것 없어서 우리 무슨 정책 같은 것 어떻게 우리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햇빛 정책 덕분에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무슨 네트워크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개성공단부터 무슨 금강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열차도 시작하고 그래서 무슨 그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고려가 북한하고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시작하고 우리 북한 대해서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분들이도 남한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아마 아주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었습니다. 북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그 길이 다 하나씩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햇볕 정치에서 이게 우리 어떻게 북한에게 좀 안심시키고 북한랑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이 우리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햇볕 정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특히 보수 당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때 햇볕 정책에 많이 북한에게 돈 주셔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약에 개발하고 만약에 핵무기를 핵시험도 했습니다. 2006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게 핵 개발하고 핵 시험 이게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그 독재 그런 정부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좀 못 살아도 정부가 한번 결정하면 우리 핵을 만들 거다. 꼭 만들 겁니다. 만약에 2006년 우리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만약에 우리 말씀하면 2009년 어떻게 하셨어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많이 열심히 아무것도 안 주고 있었어요. 근데 2013년 다시 핵 시험하고 그래서 핵랑 햇볕 정책랑 어느 관계도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북한 핵무기를 보고 햇볕 정책을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보통 북한 여러 가지 관계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한 가지만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햇볕 정책 덕분에 남북 관계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시 정부가 나왔어. 미국 부시 정부가 부시 주니언 미국 북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핵무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마 거기 부시 정부 잘못해서 아마 멀어진 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가 여러 가지 좋은 길을 열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계속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지금 신뢰 정책으로 무슨 새로운 정책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거기 코리아 타임스에서 하나 기사를 썼습니다. 거기 그 신뢰 정책 대해서 이게 무슨 신뢰 정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뢰 정책을 만약에 시작하면 제가 먼저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지금은 북한에게 우리가 북한을 믿지 않지만 북한이 우리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게 순서가 너무 틀립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게 신뢰 정책으로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북한 잘하면 우리도 뭐 좀 믿음감 나갈 겁니다. 근데 북한이 잘하면 그럼 뭘 하면 잘한다고 우리 알 수 있어요? 제가 작년 3월 거의 2주 정도 북한에 있었습니다. 거의 평양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서 그때까지 작년 3월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하나도 비판 좀 강하게 하나도 비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북한 정부도 계속 바라보고 좀 어떻게 좀 신뢰 정책 무슨 좀 좋은 그래서 계속 참고 미국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해서 여러 가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한 2달, 3달 정도 박 정부의 신뢰 정책을 좀 따져보고 북한이 그 다음에 아마 잘 알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신뢰 정책하고 여기 무슨 믿음 대해서 아무것도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성공단 시작할 때도 우리 무슨 행사가 여기에서 할까 아니면 거기에서 할까 무슨 장관 갈까요 아니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규칙 필요 없는 일로 계속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햇볕 정책을 우리 다시 좀 더 공부하고 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그때 제가 한번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너무 우리 무슨 통일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면 너무 빠르게 그냥 먼저 우리 남북 관계 보통 두 나라 이 전 세계의 국제 정치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같이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슨 계속 동일 무슨 운동하지 열심히 하지 말고 먼저 그냥 보통 두 나라 평화스럽게 사는 두 나라처럼 우리도 남북 관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아주 좋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 대해서 운동 그 다음에 북한 대해서 햇볕 정책의 생각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생각했습니다. 특히 만약에 대한민국 외교 관계를 보면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마 한 번만 대한민국하고 미국, 대한민국하고 중국, 대한민국하고 일본 관계가 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외교적인 이해심, 머리 생각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정치자들이, 대부분 리더십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 잘 봤어요. 보통 미국이랑 다시 관계를 좋아지고 중국이랑 관계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일본이랑 관계 우리 보면 계속 나쁜 일이만 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만 계속.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잘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책을 볼 때 아마 좀 무슨 외교 정책을 만들 때 대한민국 지금 옛날 대한민국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냥 미국 편 아니면 무슨 중국 편 아니면 일본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지금은 현재 역사 보면 아주 책임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에게도 도움이 주고 어디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주고 그래서
우리 외교 정책도 좀 어느 정도 자유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트레스트만 우리 관심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을 만듭시다. 그냥 누구 따라가지 않고 우리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 아시아 평화를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아시아 미래에 대해서 전 세계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아실 겁니다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싱가포르 총리 이관휘 선생님은 아주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자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말씀 하나 무슨 foreign affair 하나 그 미국에서 나오는 무슨 잡지에서 foreign affair에서 하나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culture is destiny, 문화가 우리 destiny입니다. destiny? 운명입니다. 문화가 하고 싶은 말씀 거기에서 그분 우리 아시아 역사를 보면 우리 문화가 민주주의에서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좀 다르고 우리 아시아 문화가 동남아시아, 인도,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꼭 독재 방식대로 우리 경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 하셨어요. 거의 94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분 아마 아시아에서 아주 다 이건 거의 다 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98년 바로 만약에 그 기사를 나온 후에 바로 하나 Foreign Affairs 같은 저널에서 하나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재 방식대로만 우리 경제 발전할 수 있는지 이게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우리 마지막 데스티니입니다. 우리 가고 싶은 마지막 곳 민주주의입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꼭 경제 성공도 경제 발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그래서 아마 여기 한국 분들이 얼마 전 김대중 그 기사를 읽어본 분 계세요? 거기 Foreign Affairs에서 나왔어요. 그 영어로 쓴 기사.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아마 한국 분들이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어떤 생각을 다른 정치자들이 다른 학자들이 인도에서 미얀마에서 이스티몰에서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이런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떤 생각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랑 계속 거기 토론에서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토론입니다. 이관우의 하신 이야기 반대 말을 하는 것 말씀드린 것 이것도 토론입니다. 같은 저널에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좀 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 아마 거기 대통령 되기 전에도 93년 런던 한번 방문 갈 때 MNST 인터내셔널가 인권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거기에서도 그때 아주 유행했습니다. Whole world is one family. 이 다 세상 한 가족인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한국 분들 왜냐하면 특히 영어로 나오는 기사 보통 여기에서 안 나와서 제가 그런 영어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계속 전 세계 그거 만약에 대통령 된 후에도
만약에 이명박 정부 보면 아니면 박근혜 정부 보면 어떤 이야기 그런 이 전 세계에서 어떤 디베이트가 어떤 토론가 우리 전 세계 정치를 어느 방향으로 갈까,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런 이야기, 그런 토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명박 정부 아니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서 참석도 안 하고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도 무슨 아주 열심히 아시아에서 먼저 우리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에서도 그 데스 페널티가 있습니다. 데스 페널티는 만약에 누구 잘못하면 That's penalty. 응. 그 저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데스 페널티, 벌칙. 데스 퍼니스먼트. 네. 왜냐하면 이게 없어버리죠. 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 잘못하면 네. 그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 버프로 거기 아시아 여러 가지 나라 인도에도 있고 사형제만 네네. 사형제 데스 페널티 네네. 사형제도 없습니다. 그것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 우리 인도에서도 그 기사를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토론, 어떤 생각,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계속 참석하고 계속 운동하고 계속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20세기의 마지막 20세기 마지막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그 시대 아마 아시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훌륭한 정치자분 아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공부하면 우리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만약에 좀 영어로 하면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었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 그냥 한반도 한국만 계속 무슨 박정희만 계속 생각하지 않고 계속 큰 픽처, 큰 사진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아마 많은 관심이 갖고 있고 아마 2001년 인도 방문도 하실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미국에서 무슨 그 911 뭐라 그래서 그때 좀 취소되고 그 다음에 좀 바빠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 계속 아마 인도 만약에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하고 노력 아니면 양심 아니면 그 행동 다 보면 제가 우리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보다 아주 가깝게 아주 거의 좀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적 만약에 있으면 우리 뭘 어디 가야 되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아마 한국 문화에서 특히 한국 현재 문화에서 박정희 시대에 세운 문화에서 목적만 생각하고 어떤 방식대로 어떤 방법대로 거기까지 가냐 그것 전혀 생각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한국에서도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같은 행동 같은 생각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아마 그때 그렇게 우리 방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방식으로 우리 좋은 목적을 얻어도 이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그 좋은 것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좋은 방법대로 좋은 목적을 얻으면 이게 꼭 오래 갑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계속 인도 정치에서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은 하셨습니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계속 우리 평화스럽고 아주 다 같이 그것 좋은 방법대로 우리 계속 민주주의 인권 대해서 우리 계속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면 인도에서도 우리 간디 선생님 다시 이야기하면 간디 선생님은 하나 러스킨 본드 아주 좋은 책 하나 그 제목 Unto the Last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이런 뜻으로 우리 그런 세상, 우리 그런 사회, 우리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계속 하셨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 그분도 만약에 우리 더 공부를 해보면 거의 같은 생각.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마지막 사람 얼마 정도 잘 할 수 있다. 그거 우리 성공이지요. 우리 만약에 이가 얼마나 돈 벌어요. 그거 성공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계속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무슨 participatory democracy 하나 있어요. participatory 민주주의. 이게 무슨 뜻이 왜냐하면 보통 만약에 민주주의가 무슨 정부의 시스템 아니고 우리 다들 그 민주주의의 무슨 뜻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우리 계속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함께하는 민주주의 이런 말씀 우리 인도 정치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햇볕 정책을 해서 한번 그 인터뷰할 때 제가 그런 말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정책을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외교 정책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했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 61년부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아마 61년 처음으로 국회로 나갔다고? 61년 처음으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대로 그때도 제가 같은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1년부터 97년까지 계속 국민한테 계속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선거운동하고 제가 다들한테 그래서 다들 만약에 같은 생각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저 생각으로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좋은 생각 갖고 있어도 저 생각으로 하는 것 말고 국민 다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왜냐하면 특히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때도 이게 잘하는 것만 필요하지 않다. 잘하는 것 이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좋은 정책
그냥 대통령 생각대로 아니고 국민 생각대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좋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 국민들이도 그분들이도 아실 때까지 우리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들랑도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좀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면 좋겠다. 그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함께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도 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그냥 몇 분 그냥 정치자들이만 하는 민주주의 아니고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우리 만듭시다. 그런 말씀, 그런 운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 무슨 아마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끔 이렇게 훌륭한 분들 대해서 우리 그분들이 살던 시절에서 우리 아마 좀 이해할 수도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더 공부하면 더 알게 되면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진심, 더 좋은 진심을 우리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마 돌아갔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아이디어가 돌아가려면 이게 죽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대해서, 인권 대해서, 햇볕 정치에 대해서 이것 우리 계속 그 아이디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마 우리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좀 더 여기 붙이고 거기 좀 고치고 이게 우리 계속 아마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아마 광주 김대중 아마 좋아하는 도시여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한국말 진짜 못하니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9번째 포럼을 하지만 정말 귀에 하나하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쉽게 표현하고 우리 전문 학자님보다 훨씬 더 우리말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특히 저도 요즘 전대에서 김대중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꼭 특강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대통령님의 정수랄까요? 아주 핵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또 인권 문제, 또 햇볕 정책, 또 외교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한 15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지금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도 질문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근데 사실은 내가 델리인가요? 뉴델리인가요? 델리하고 뉴델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델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근데 1911년 우리 수도가 인도 수도가 콜카타에서 델리로 옮겼습니다. 그 델리를 옮길 때 하나 동네를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때 영국 시대 그 영국 사람들이 한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무슨 사무실 있고 무슨 그래서 그 동네를 뉴델리라고 하시고 그 뉴델리가 우리 수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뉴델리가 델리가 우리 미시다 교수님은 한국에 인연이 많으셔가지고 작년 재작년 결혼을 하셨는데 또 한국 분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델리 대학에 지금 석사과정 공부를 또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 한국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아까 우리 유시라 교수님하고 강연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가장 노벨상 평화상 위원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세기에 간디 마하트마 간디에게 평화상을 주지 못하는. 네? 간디 여러분 다 평화상 받은 걸로 생각할 텐데요.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물어봤는데 중국으로부터 인도 해방된 건 47년에 해방됐다네요. 우리는 45년에 해방됐는데 그랬는데 인도 정부가 그렇게 영국 정부가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비폭력 운동에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리더십을 갖춘 간디에게 상을 못 주게 로비를 노르웨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식민지 독립운동까지 간디가 못 주게 로비를 많이 해서 결국 못 줬어요. 해방이 됐는데 48년 1월에 간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노벨 평화상은 여러분 아시죠? 돌아가신 분한테 안 줍니다. 살아계신 사람은 줍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선생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던 사연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또 누가 있느냐니까 여러분 타고르라는 시나 타고르 동방의 뭐 코리아의 아름다운 뭐가 되리라. 네? 뭐? 우리 교수님 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분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다가. 우리는 평화상이 있지만 인도는 문학상 타고르 시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자, 인도든 남북관계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강연 두 분만, 두세 분만 받겠습니다. 저 우리 늦게 오신 우리 저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인도에는 그라만 크샤스타 바이사 수드라이가 계급 사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답변 잘하시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도 인도에서 계급 차이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 지금도 경제 발전 하지 않고 그렇게 특히 무슨 도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좋은 경제 발전 좀 볼 수 있지만 아마 마을에서 그래서 인도가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싶으면 인도로 꼭 오세요. 왜냐하면 인도 가면 같이 아마 19세기부터 20세기하고 21세기 역사, 현재, 미래 같이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델리 가면 문화하고 생활 너무 다릅니다. 근데 저 고향에 가면 마을에 가면 생활 너무 다릅니다. 한국에서 보통 그렇게 차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나 어떤 깊은 마을에 가도 꼭 아마 GS25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도가 그래서 인도에서 도시에서 좀 계급 차이가 아까 카스트 제도가 어느 정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은 도시 아니면 마을에 가면 지금도 다른 세상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려운 점 보통 우리나라에서 무슨 취직할 때 만약에 정부에서 시험 보고 공무원 되고 싶으면 그럼 만약에 아래 카스트 제도가 만약에 수드라 있으면 아니면 외샤 수드라 있으면 거의 30% 자리가 그래서 쉽게 만약에 제가 수드라 있으면 좀 쉽게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라ಹ్మణ 있으면 어려워요. 브라ಹ్మణ 만약 제일 위에 카스트 사람 있으면 좀 어렵고 아래 카스트 있으면 무슨 리저베이션이라고 해요. 리저베이션 리저베이션? 근데 무슨 20% 자리가 리저브예요. 예약돼요. 예약. reservation.
배려를 해준다 이거요. 네. 그래서 마사처럼 준다. 만약에 그런 자리를 있으면 수드라도 자기 가스트를 그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가스트를 버리면 그 좋은 계획도 아마 버릴 수.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트레스트 그룹가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선거 운동할 때 무슨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통과시키고, 아니면 무슨 철에서도 가고, 아니면 무슨 시민 단체에서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카스트로 이렇게 선거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그래서 누구 정치, 우리 인도 정치자분들 아마 거의 이게 카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카스트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성공될 수 있고, 그래서 카스트로 이렇게 투표하고, 카스트로. 그래서 이게 정치 이유로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게 아마 정부가 법으로 안 됩니다. 카스트가 법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정부에서 어디도 제가 무슨 카스트 있는지 이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안 돼도 우리 머릿속에 계속 우리 사회 속에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있는지 이거 법으로 우리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카스트 하층이 수드라가 제일 하층, 그런 분들에게 정치적인 참정권, 투표권은 다 보장이 되는? 다 됩니다. 다 돼요? 아마 그건 배제된 카스트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드라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도 거의 아마 우리 국회에서도 만약에 자리가 거기 예약된, 만약에 광주 1번째 무슨 국회에서 여기도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20% 자리 수드라에게 리저브합니다. 거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몇 명 수드라만 후보로 나오고 수드라 중에서도 누구를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카스트의 제 상위 계층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라만. 네, 선배님. 김병태 교수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까 강의 중에 그 전무 사면복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법원의 죄는 부여하되 사람은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용서를 민주주의 등목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셨단 말이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정치사회에서 전도를 당장 그렇게 사면 복권시킨 것이 과연 DJ의 치적 중에서 무슨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인지 학술적으로 아직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아까 인도의 가야 지방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가장 대성인 김혜김 씨 중에 허황무가 인도의 아이터국의 공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 중에 김혜김 씨가 세웠던 국가가 가야국이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가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혜김 씨신가요? 가까이 있다. 아마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두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마 우리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이야기
삼국 유사에서 한 장, 두 장 정도 나옵니다. 그 어떻게 김수로왕, 어떻게 인도 아유타 여왕이랑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몇 명 나오고 그 중에서 아마 2명 아들, 3명 아들, 엄마 헐 계속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마 만약에 그거 사실이면 우리 지금도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DNA까지도 무슨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좀 인도하고 한국 분들의 DNA가 어느 정도 같아요? 아니 무슨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 사실이면 진짜 아유타 왜냐 인도에도 아유타 있고 타일랜드 아유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타일랜드 아유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인도 아유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 아유타가 있으면 그 여왕 인도 아유타에서 그럼 아마 그 여왕 여기 왔을 때 물건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 갖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갖고 오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 사실이었으면 만약에 다른 지금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 가서 중국에서 고구려 372년 고구려에 불교를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수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또 확실하면 아마 우리가 직접 인도에서 한국 관계가 이었다고 제가 그래서 그 지금도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도 그때 김종필 총리가 인도에 방문하셨어요. 그 99년 그리고 그때 인도 그분도 아마 무슨 김해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도 아유타하고 김해시티 무슨 그 시스터हु드 그런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아유타에서도 무슨 우리 인도에서 아유타에서도 행사가 있고 아마 여기에서도 행사가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 계속 우리 또 열심히 연구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국 유사 빼고 지금까지 다른 역사적인 무슨 그 프루프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그쪽으로 그리고 아마 첫 번째 질문 아주 중요한 저도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봅니다. 이게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꼭 나쁜 점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하신 정치가 이런 정치 아닙니다. 제가 자기 대통령 되고 싶어서 하는 정치 아니고 제가 무슨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정치 아니고 제가 무슨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정치 아니고 제가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정치.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정치하면서 우리 만약 전 세계 역사에서 20세기에서 아마 제일 훌륭한 정치자분으로 우리 마하트마 간디로 인정합니다. 특히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분도 만약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그분 정치하기 전에도 아주 무슨 센트 같은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착한 사람 아무 잘못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조용히 살고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분 계셨어요. 근데 1914년 인도로 남아공에서 좀 거기 무슨 변호사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 와서 우리 독립운동부터 정치를 시작했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가 이렇게 네가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가 너무 더러운 것 있어서 여기 하면 다 손이 아마 더러워질 거야. 근데 그분 하신 말씀 그때 그래도 이게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 꼭 나쁜 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김대중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도 만약 그 정치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독립 운동하는 분 그분 바갓싱 그분에게 영국 사람들이 감옥을 보내고 죽어버렸습니다. 영국인들이. 근데 그때 위대한 간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다. 왜 독립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 영국 사람들이 거의 죽어버렸어. 근데 한 번도 아무 말씀 없다. 그럼 이게 정치 아니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위대한 간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분하고 바갓싱 생각 다르고 행동도 달랐습니다. 한 번도 간디 선생님은 바갓싱 선생님랑 같은 생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무슨 레볼루셔너리 무슨 총을 쓰고 무슨 영국 사람들 죽어버리고 그렇게 문명으로 그렇게 운동하는 분이죠. 근데 간디 선생님은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길이 달라서 제가 아무 말씀 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이게 좋은 목적 있긴 있지만 근데 방법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만약에 정치를 안 하면 아니면 이렇게 더 훌륭한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손을 더럽게 하고 그래도 꼭 와서 우리 정치를 해야 되나 우리 행동해야 되나 그냥 학자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이게 정치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무슨 conspiracy 뭐라고 해요? conspiracy 무슨 conspiracy 몰래 무슨 그렇게 우리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나 많고 한국도 인도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무슨 작은 무슨 셀프 인트레스트가 이기적인 무슨 작은 무슨 인트레스트가 없고 아마 큰 나라의 인트레스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계속 과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미래로 생각하자. 우리 계속 과거 이슈로 계속 싸우지 말고 우리 미래 어떻게 될 거야? 그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그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 우리 싸우자. 과거 대해서 우리 좀 그냥 놔두고 우리 앞으로 좀 보고 좀 미래로 생각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단 이게 정치적인 행동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치적인 있어도 이게 큰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제가 봅니다. 이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픈데. 네, 가세요. 우리 저 유정구 교수님. 교수님만이 답변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사회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정부나 정권에 대항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권 측에서 항상 하는 말이 종북이나 빨갱이로 이렇게 악의를 칠해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악의를 치면 위축을 당하고 이렇게 스스로 움츠러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북이나 빨갱이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자 우리도 이게 계속 생각해도 우리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마 한 가지만 방법 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심으로 열심히 방법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어디나 여기 만약에 제가 가끔 제가 한국 정치를 공부하면서 제가 호남 쪽으로 아주 계속 좋은 무슨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특히 그쪽으로 경상남도 북도 쪽으로 가면 계속 새누리당하고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제가 이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계속 왜냐하면 거의 30년 40년 정치 역사를 보면 한국 계속 같은 투표를 보면 계속 같은 거의 70% 80% 사람들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고 그런데 제가 아마 한 가지만 왜냐하면 제가 사람 어디나 인도나 한국나 북한나 호남나 경상도나 어디나 사람입니다. 아마 한 가지 문화가 있어요.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그 문화를 그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 깨질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아마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86년 그때도 발갱이라고 하면 그때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 제가 어떤 배우가 무슨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 그분 나는 발갱이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 좀 무슨 강 같은 도 하고 무슨 그래서 아마 좀 이해심 좀 더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거의 옛날 분들이 많고 특히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발갱이를 싫고 여러 가지 근데 계속 열심히 우리 노력하면 길이 꼭 나오겠다고 제가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원 씨는 우리 교수님을 식당까지 모시고 가면서 직접 들으세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미시라 교수님 우리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미시라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